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좀 자료를 늦게 드려갖고 발표집에 들어가지 않아서 참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뭐 나중에 뭐 파일로 드린다고 하니까요. 뭐 보시고 뭐 나중에라도 또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은 요 밑에 제 이메일 주소가 있습니다. 이메일 주소로 이메일을 주셔도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내용은 이 제목과 같이 이제 클라우드로 가는 여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여러분께서 오늘 전체 세션 자체가 다 이제 클라우드에 대한 얘기일 거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충분히 여기 계신 분들이 클라우드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그 개념이라든지 어떻게 구축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인지에 대해서는 오늘 많은 정보를 다 획득해서 가실 수 있으시라고 생각이 되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저희 제가 말씀드린 VM웨어의 클라우드라는 것은 가장 기본이 가상화로부터 시작된 클라우드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가상화를 빼고 클라우드로 간다는 것이 되게 말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요. 제가 그 프리세일즈를 총괄하면서 여러 고객분들과 같이 미팅을 하다 보니까 많은 질문들을 받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혼동스러운 질문 중에 하나가 가상화하고 클라우드의 연관성이 가장 큰 혼돈 사항 중에 하나고요. 또 한 가지는 데스크탑 가상화와 또 클라우드에 대한 연관성. 고객분께서 데스크탑 가상화 솔루션을 다 구축하시고 나서 이제 클라우드 다 됐으니까 이제 클라우드 환경으로 준비된 거 아니냐라는 그런 말씀도 많이 하십니다. 그것도 이제 각각의 벤더에서 얘기하시는 저희 VM뿐만 아니라 다양한 벤더들이 다 클라우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데, 클라우드라는 아주 범용적이고 표준화되어 있는 용어를 쓰고 계시지만 그 용어 뒤에 또 여러 가지 전략적인 용어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CAAS라든지 DAAS, 가장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IaaS, SaaS 말고도 다양한 용어들을 사용하다 보니까 고객분께 많은 혼돈을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 제품 얘기도 좀 드리긴 하겠지만 전반적으로 가상화에서 클라우드까지 어떻게 가는 것이 가장 효과적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인지를 말씀을 드릴 거고요. 또 클라우드의 기본적인 개념에서 좀 더 한 단계 더 들어가서 왜 클라우드를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크게 목차로 보면은 보시는 것처럼 총 이 4가지 내용을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 혜택은 뭐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로 이제 저희 VM웨어라는 회사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부분 중에 하나가 VM웨어는 서버 가상화, 데스크탑 가상화 하는 회사인데 왜 갑자기 또 클라우드 얘기를 하나? 라고 또 좀 더 심도 있게 문의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클라우드 환경을 위한 저희 VM웨어 풀스택 어떤 제품들을 고객분께 제공하고 구축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클라우드 솔루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세 번째로 저희가 고객분께서 이제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클라우드를 해야 되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가장 큰 취지 중에 하나는 뭐냐면, 클라우드가 마치 궁극적인 여러분 그 회사에 운영하고 있는 데이터 센터의 투비 모델로서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근데 지금 나중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클라우드는 하나의 컴퓨팅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근데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께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근데 그런 것들을 아신다는 것은 먼저 여러분께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환경에서 클라우드의 방법론을 적용했을 때 어떻게 나아지는지를 먼저 아셔야 되겠죠. 근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는 컨설팅을 통해서 현재 여러분께서 운영하고 계신 데이터 센터, 가상화 적용하지 않았어도 상관없고 가상화 적용했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그런 환경들이 현재 상태는 어떤 상태고, 이런 환경들을 만약에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는 환경을 적용을 해서 도입을 해서 여러분의 데이터 센터를 전환하게 됐을 땐 어떤 혜택을 드릴 수 있고, 그럼 그런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을 전환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단계를 밟아서 가는 것이 가장 빠르게 가고 가장 최소한의 비용으로 효율적으로 가는지에 대한 컨설팅을 저희가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컨설팅을 통해서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지 그런 말씀을 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 클라우드에 대해서도 많은 이제 말씀들을 하시고 있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클라우드를 적용하는데 막상 가장 큰 도전 중에 하나가 한국 실정에 맞나? 라는 그런 질문도 꽤 많이 하십니다.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체적인 프라이빗 클라우드, 그러니까 외부하고 연결이 되지 않는 자체적인 클라우드 환경을 구축하신다면은 그 회사의 컴플라이언스라든지 보안 규정만 준수하시는 데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환경들이 좀 더 확대돼서 글로벌한 환경에서 적용이 되다 보면은 규범과 규제, 정부의 정책 이런 것들이 많이 아울러져서 여러 가지 장애 요인들로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 장의 슬라이드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10가지 정도 한 질문을 요약을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질문들은 사실 클라우드뿐만이 아니라 가상화 환경들에서도 많이 고민하시는 그런 질문들입니다. 사실 가상화만 하더라도 여기 있는 질문의 한 50% 정도는 해결이 돼요. 근데 클라우드를 왜 가느냐? 가장 큰 얘기 중에 하나는 이 IT적인 입장이라기보다는 비즈니스적인 관점에서 IT 환경을 좀 더 프로토콜을 맞추겠다는 겁니다. 즉, IT 부서에서 얘기하시는 기술적인 얘기와 결국 IT에 투자라는 것은 돈을 벌기 위한 거죠. 기업 자체가. 비용을 좀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고, IT에 계신 분들도 제가 얘기하는 각각의 IT 부서가 아닌 IT를 전문화하지 않은 분들과 얘기하실 때 전혀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는 환경으로 전체적인 체제 자체를 변화하는 것이 하나의 클라우드 컴퓨팅 방법론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대표적으로 IT 환경 자체가 비즈니스를 고려할 수 있고, 어느 누가 전사 IT 컴퓨터 스토리지 네트워크 이런 걸 모르더라도 지금 IT 부서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하면서 우리 회사에 어떤 혜택을 줄 수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인식하게 해줄 수 있는 환경으로 전체적인 체계를 변화하는 것이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이해를 하시면은 가장 좀 더 쉽게 이해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궁극적으로 좀 요약을 하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기업에서 추구하는 그 컴퓨팅 환경, 가상화 환경이 됐던 아니면 한 2, 3년 전까지 유행하던 유틸리티 컴퓨팅, 한국에서는 종량제라고도 불렀었죠. 그럼 가상화 기술을 이용한 종량제를 해도 되는데 왜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을 전환하려고 하느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근데 크게 세 가지로 볼 때는 이런 복잡성을 감소시킨다든지 비용을 절감한다든지 궁극적으로 비즈니스 환경에 맞는 유연성과 긴밀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 또 다른 컴퓨팅 환경 방법을 적용해 보려고 고민들을 하시는 IT 환경들의 입장이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클라우드 환경을 통해서 제공해 줄 수 있다는 말씀이고요. 이미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대부분의 IT 트렌드 자체는 메인프레임에서 또 다른 시대, PC 내지는 CS 환경, 웹 환경, 이제 클라우드 환경으로 고객이 원하시는 환경을 만족하기 위해서 계속 변혁과 새로운 환경으로 전환해 왔습니다. 이런 클라우드 환경을 가기 위해서도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궁극적으로 기본이 되어야 되는 기술 중에 하나가 가상화고요. 이런 가상화 기술을 통해서 기존의 IT 환경을 구성하고 있는 데이터, 어플리케이션, 인프라 같은 것들을 적용해서 클라우드 환경에 최적화된 환경, 즉 고객이 원하시는 인프라 환경을 좀 더 소비자 관점, 즉 전 IT가 아닌 부서에 있는 분 입장에서도 이해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언제든지 필요하실 때 비즈니스를 잘 할 수 있는 온디맨드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는 환경이 새롭게 출범하게 된 겁니다. 클라우드라는 얘기는 꽤 많이 들어보셨죠. 얼마 전에도 TV에서도 하나의 방송으로도 나와 있었고요. 현재 이제 혼돈이라고 아까도 처음 말씀드렸었지만 이 클라우드 환경 얘기가 나오면서 가장 큰 혼돈 중에 하나가 B2B 형태의 클라우드 환경, B2C 형태의 클라우드 환경, 다양한 형태의 클라우드 환경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환경들을 사용자 입장에서 눈에 보여지는 것이 있었을 때 이게 진짜 클라우드구나,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B2C 형태의 클라우드 환경이 전체 클라우드 환경처럼 많이 인식되고도 있고요. 데스크탑 가상화라는 솔루션이 하나의 클라우드 솔루션으로 각광받고 도입을 검토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눈에 보여지는,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가장 각광받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궁극적으로 오늘 뒤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결국은 데스크탑 가상화 솔루션을 적용한 그런 클라우드의 접근 방식은 그 클라우드 전체의 컴퓨팅 환경의 맨 엔드 유저 단, 실사용자 단에 제공될 수 있는 인터페이스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뒷단에 있는 인프라적인 측면도 역시 같이 고려해야 되고 그 인프라 위에 올라가 있는 어플리케이션도 고려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IaaS, PaaS, SaaS 같은 이러한 클라우드 컴퓨팅의 다양한 서비스 모델들이 같이 제공이 되고 있고 이것을 순차적으로 하거나 아니면 어떤 것을 우선순위를 둬서 차곡차곡 진행이 가는 이유도 그 중에 한 이유 때문인 겁니다. 이 클라우드 환경들이 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에서 사실 고객분들한테 자꾸 혼돈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다 똑같습니다. 클라우드는 딱 한 말로 줄이면 IT as a 서비스, IT를 하나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렇게 제공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프라이빗 클라우드도 있고 퍼블릭 클라우드도 있고
소프트웨어 서비스 형태, 사스 형태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환경들은 다 고객의 만족을 보장해드리기 위해서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로서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플랫폼이나 인프라 서비스들로서 제공해드리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서비스들이 궁극적으로 클라우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는 환경들은 하나의 방법이라는 거죠. 각각의 사일로 방식, 예를 들어서 뭐 이런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 아니면 사스, 아니면 프라이빗 클라우드 환경, 이런 환경들이 그 자체적인 이 구름이라는 바운더리 안에서만 구성되어 있는 클라우드 환경이라면은 굳이 클라우드 환경을 전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상화 기술만 쓰더라도 충분히 그러한 프라이빗 클라우드나 퍼블릭 클라우드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혜택들을 충분히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환경들을 진정한 의미로서 클라우드 환경을 가기 위한 것들은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인 탄력성입니다. 최소한의 투자로 최대한의 효과를 얻겠다는 거죠. 그런 환경들을 제공하려면은 이러한 다양한 형태의 클라우드 토폴로지를 어울러서 전체적인 고객 환경에 특화되어 있는 클라우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유어 클라우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은 뭐 세션에서도 들으셨고 아마 뒷세션에서도 많이 들으실 얘기지만 클라우드 환경의 대표적인 모델 중에 하나 프라이빗, 퍼블릭,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이런 형태의 얘기 중에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가 가장 효과적인 클라우드고 이상적인 클라우드 환경이라고 얘기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도 보시는 것처럼 예를 들어 이런 예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고객분 여러분께서 가상화 기술을 이용해서 프라이빗 클라우드 환경을 구축을 합니다. 이런 환경을 이용해서 운영하시는 데 큰 문제가 없죠. 근데 만약에 신규 프로젝트가 뜨거나 아니면 갑자기 단발성의 어떤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컴퓨팅 파워가 필요하다. 인프라적인 측면에서 접근한다면요. 그런 환경을 위해서 실적으로 사내에 투자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미 IDC, 인터넷 데이터 센터와 같이 과거 코로케이션 서비스처럼 이런 어플리케이션을 빌려 쓰거나 아니면 서버를 빌려 쓰는 이런 퍼블릭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을 이용하실 수도 있겠죠. 이런 환경들을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각각의 사일로처럼 이쪽에서 쓰시는 환경, 프라이빗 환경은 그대로 프라이빗 환경을 운영을 하고 퍼블릭 환경은 퍼블릭 환경대로 운영을 한다면은 가상화 기술을 적용한 것 이외에는 큰 혜택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쓸 수 있다는 의미는 보시는 것처럼 필요하실 때 워크로드를 빌려서 프라이빗,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에서 쓰시다가 만약에 이 비즈니스가 된다고 해서 본격적인 비즈니스로 투자를 해야 되겠다 싶으면은 프라이빗 클라우드 환경에다가 인프라 더 늘려서 쓰던 업무를 자연스럽게 탄력성 있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의 하이브리드 방식의 클라우드 환경이 궁극적으로 클라우드 환경을 쓰는 가장 큰 혜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환경들을 통해서 그런 하이브리드 환경을 적용했을 때 고객분께서는 투자의 비용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실 수 있겠죠. 당장 조그맣게 시작한 것에 대해서 스파서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이런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을 쓰시고 또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을 쓰시다가 여력이 돼서 확장하면 돼요. 프라이빗 클라우드 환경을 좀 더 확장을 하고요. 근데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전제 조건들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런 그 빨간색 테두리로 되어 있는 어떤 비즈니스에 오리엔트되어 있는 어플리케이션들이 프라이빗 클라우드 환경,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을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다는 것은 이런 큰 세 가지 전제 조건을 갖고 있어야죠. 첫 번째로 표준화된 플랫폼, 즉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에서 쓰던 프라이빗 클라우드 환경에서 쓰던 어디서든지 똑같은 환경을 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돼야지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을 위해서 새롭게 서비스 환경을 다시 구축을 하고 그 환경을 쓰다가 언제든지 필요하다면 그 지시 다시 돌려서 내 데이터 센터에 쓴다는 것은 쉽게 이런 탄력성을 갖지 못하는 환경에서는 불가능한 환경들입니다. 그러한 표준화가 돼야 되고요. 두 번째로 만약 이런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에 쓰시게 되면은 여러 벤더들이 이런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을 쓰기 위해서 사용들을 하겠죠. 그렇지만 퍼블릭 클라우드는 말 그대로 서비스 프로바이더로서 엔드 유저 기업, B2B 형태의 비즈니스라는 그런 서비스 프로바이더입니다. 그 각각의 고객사에 맞는 형태의 관리 모듈을 따로 관리할 수가 없는 것이 현실적인 상황이라는 거죠. 현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사실 기업 입장에서는 내가 어디서 쓰던 프라이빗 환경에 쓰던 아니면 퍼블릭 환경에 쓰던 동일한 환경에 단지 물리적인 리소스만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에 있을 뿐이지 마치 내 데이터 센터 안에 있는 내 어플리케이션을 쓰는 거와 똑같은 체감 환경과 똑같은 보안 정책이 보장되지 않고서는 고객분께서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들을 개발 용도 이후에는 쓰질 않겠죠. 이런 것들이 다 전제되어 있는 표준화된 플랫폼, 표준화된 관리 방안,
보안 정책, 내 기업만을 위한 이런 환경들이 적용이 될 수 있는 그런 하이브리드 방식의 클라우드 환경이 됐을 때 사실 클라우드 환경을 쓰시는 가장 큰 목적에 취합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VM웨어 같은 경우 이런 그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 내지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 프로바이더들을 전 세계에 계약을 갖고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는 이런 화면에 전 세계 지도가 있죠. 이 지도에서 보시는 이 빨간색으로 보여져 있는 부분들이 이런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 연합입니다. 이 연합의 의미는 전 세계 어디에 있든 어느 데이터 센터 서비스 프로바이더, 퍼블릭 서비스 프로바이더를 선택하시더라도 동일한 서비스와 동일한 보안 정책들을 제공한다는 거죠.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은 자동차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대한민국이라는 한국 내에서 각각 자가용들을 갖고 계시겠죠? 자가용을 가지고 어디 뭐 업무를 보시거나 뭐 다 돌아가시다가 만약 해외 출장을 하시게 되면은 그 자가용을 가져갈 수 없기 때문에 각각의 나라에 있는 뭐 렌트카 회사를 통해서 차를 빌려서 또 여행을 하시거나 비즈니스 업무를 보시죠. 근데 그런 환경들이 어느 누가 쓰는 차인지도 모르고 내가 동일한 그 어떤 그 드라이빙 스타일이라든지 어떤 보안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고려되지 않는다면은 사실 선뜻 내 차처럼 편하게 쓰지 못할 겁니다. 이러한 차를 렌트를 할 때 내 취향, 마치 내 자가용을 한국에서 운영하는 것과 똑같이 그러한 똑같은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컴퓨팅 환경을 전 세계 어디서든지 동일한 서비스 레벨로 동일한 보안 정책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이런 서비스 프로바이더의 연합을 저희가 같이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이런 것을 기반으로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의 인프라의 표준화를 제공해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저희 VMware 가상화 기술 연동을 해서 그 자체적인 프라이빗 클라우드 환경만 구성을 하신다면 언제든지 탄력적으로 신규 프로젝트라든지 신규 비즈니스를 위해서 전 세계 어느 곳이든지 탄력성 있게 확장했다가 그것을 다시 대한민국에 있는 어떤 데이터 센터로 또 마이그레이션을 할 수 있는 이런 환경들을 통해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들을 정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말씀드렸던 것이 이제 전체적인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 그렇죠. VM웨어가 얘기하는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로 저희 그 클라우드 솔루션들은 어떤 것들을 갖고 있는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VM웨어에 대해서 고객분들이 알고 계시는 부분들이 뭐 서버 가상화나 데스크탑 가상화를 하는 회사로만 많이 알고 계십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VM웨어가 제공하고 있는 솔루션들은 크게 하이라이트해서 말씀을 드리는 어떤 밸류를 말씀드리면은 이 IT 환경, IT의 서비스 환경을 좀 더 간소화시키고 자동화할 수 있는 환경들을 전체적인 풀스택으로 제공해 드리고 있죠. 그런 환경들을 통해서 일단 IT 환경을 최적화하고 비즈니스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그 즉시 응대할 수 있는 그 대응력을 높이고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실적으로 그런 환경에서 작업하시는 고객분의 환경들에 대한 작업 환경을 개선하거나 그 작업할 수 있는 그런 업무 능력들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환경들에 대해 관련된 솔루션들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크게 이러한 환경들에 접근할 수 있는 저희 솔루션으로 봤을 때는 크게 4가지를 고려를 했고요. 첫 번째가 클라우드라는 서비스 제공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하고 접근 장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 클라우드 환경을 구성을 해놓고 실사용자분께서 어디서 anywhere, anytime, any device를 통해서 접근할 수 있는 이런 접근에 대한 자율성을 제공하고요. 또 그 위에서 운영될 수 있는 기업용 다양한 어플리케이션들을 표준화하고 현대화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저희 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저희 궁극적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것들은 뭐 요즘 한국에서 뜨고 있는 재택근무와 스마트워크와 같이 업무 형태에 대한 새로운 변화, 클라우드 환경에 대한 어떤 물리적인 위치가 아니라 가상적인 위치를 통해서 동일한 작업 공간을 제공하겠다는 것이 저희 VM웨어가 말씀드리는 클라우드 환경입니다. 크게 나누면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3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인프라적인 측면,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적인 측면, 그런 이제 엔드 유저 디바이스를 접근할 수 있는 최종 사용자적인 측면, 이런 3가지 측면에서 저희 VM웨어가 풀스택으로서 클라우드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각각의 관련된 솔루션들을 저희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보시는 것처럼 CIM이라고 하는 클라우드 인프라스트럭처 매니지먼트 첫 번째로 있고요. 이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이 보는데 서버라든지 뭐 PC, 기타 뭐 그 스토리지, 네트워크, 데이터 센터와 같은 것들을 가상화 기술을 적용한 인프라이드 서비스 형태의 저희 솔루션들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CAP라고 부르는 클라우드 어플리케이션 플랫폼, 즉 이렇게 인프라를
가상화 기술을 적용한 클라우드 환경 구축한 다음에 그 클라우드 환경 위에서 운영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들을 클라우드 환경에 최적화된 환경의 플랫폼으로 제공할 수 있는 솔루션들을 이에 해당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세 번째로 이러한 인프라 위에서 운영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에 접근할 수 있는 최종 사용자 컴퓨팅 환경, 소위 이제 이런 얘기를 드리고 있는 데스크탑 가상화 같은 것도 한 예가 될 수 있는 이런 엔드 유저 컴퓨팅 환경에 대한 이런 저희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각각의 전체 그 클라우드 솔루션 스택을 좀 더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CIM, 클라우드 인프라스트럭처 매니지먼트 쪽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저희 IaaS에 매핑될 수 있는 솔루션으로 대표적인 솔루션을 말씀을 드리면 보시는 것처럼 서버 가상화 X86 기반의 서버 가상화 기술을 저희가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이 기술을 이용해서 가상화 환경을 구축하고 기존의 피지컬한 데이터 센터를 가상의 데이터 센터로 전환을 해서 저희가 말씀드리고 있는 클라우드 환경을 준비하실 수 있는 그런 인프라들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솔루션들을 이용해서 고객분께서 이제 많이 적용하고 계신 대표적인 국내 사례 같은 경우는 그린 IT 환경 구축하기 위해서 기존의 피지컬한 데이터 센터를 가상화 기술을 적용해서 유틸리티 컴퓨팅 환경이라든지 아니 그린 IT 환경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통해서 하나의 서버 위에 X86 서버 위에 여러 개의 가상 파티션을 통한 가상 머신들을 탑재할 수 있는 그런 가상 데이터 센터를 구성할 수 있는 그런 기술로서 많이 적용이 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저희 이제 대표적인 한 사례 중에 하나인데 현재 국내 플랫폼 시장 자체가 유닉스 플랫폼이 약 50에서 60% 정도 차지하고 그 나머지 부분이 X86이라든지 메인프레임이 차지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객분께서 많이 고민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가상화 기술을 이용해서 클라우드 환경을 적용하려다 보니까 하드웨어의 종속성이 없는 VMware와 같은 이런 X86 기반의 가상화 기술을 적용하고 싶은데 이런 가상화 기술을 적용하려다 보니까 기존에 쓰고 계셨던 플랫폼 자체가 유닉스다. 유닉스를 어떻게 이런 X86을 전환하실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을 하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제공해 드리고 하고 있는 솔루션 중에 하나가 이런 U2L, 유닉스 to 리눅스로 마이그레이션을 하고 리눅스를 X86 기반의 가상 환경을 전환해서 전체적인 운영 비용이라든지 투자 비용을 절감하고 가상 인프라 전환할 수 있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클라우드 환경을 전환하는 그런 형태의 솔루션도 많이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티어1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DB 쪽이라든지 ERP와 같은 이런 것들은 대부분이 유닉스 플랫폼 위에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환경들을 운영하시다 보니까 초기 투자 비용도 많이 들 뿐만 아니라 유지, 관리하는 비용 역시도 꽤 많이 들었죠. 이런 환경들을 U2L과 같은 형태의 솔루션을 통해서 아니면 P2C라고 해서 피지컬한 서버 환경을 클라우드 환경을 전환을 통해서 전체적인 투자 비용도 줄이고 전체적인 운영 비용도 절감할 수 있는 형태로 많이 적용해서 쓰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이런 환경들을 단순하게 가상화 기술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IaaS 기반의 클라우드 환경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관리라는 기능이 꽤 중요하죠. 이 관리라는 기능 역시도 저희가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더 이상 인프라 서버가 몇 대가 있고 이 서버 위에서 어떤 어플리케이션이 돌아가고 있고 이 서버들이 잘 돌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내 환경이 어디에 있는지 이런 것들은 더 이상 중요치 않은 환경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모든 서비스는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살아있냐 죽어있냐가 아니라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SLA는 내가 하고자 하는 업무가 전혀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게 관리하기를 원하십니다. 즉 서비스 레벨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싶어 하시는 거죠. 그런 서비스 레벨로 관리한다는 것은 장애가 났을 때 어쩌지가 아니라 장애가 나도 우리 서비스 이상이 없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제공해야 된다. 근데 그런 환경들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말씀드린 것이 이런 빅센터 오퍼레이션 매니저라든지 사이트 리커버리 매니저 같은 이런 제품들을 통해서 재난이 발생하더라도 사용자의 업무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 서비스 타전에 계약되어 있는 약정되어 있는 SLA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그런 기술들을 저희가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오퍼레이션 매니저 같은 경우는 단순한 이런 중앙 관리 기능이 아니라 현재 이런 상태의 클라우드 인프라를 쓰고 계시면은 앞으로 5일 안에 장애가 날 겁니다. 마치 일기예보처럼 내일 비가 옵니다. 내일 눈이 옵니다. 그러니까 미리 준비하십시오라는 그런 기능을 제공할 수 있는 기능 역시도 이런 중앙관리 콘솔로서 그 기능을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또 고민하셔야 되는 것들 중에 하나죠.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고객분들이 고민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 클라우드 환경 내지는 가상화 환경을 하시다 보면은 기존에 있었던 보안에 대해서는
눈에 보여지는 보안과는 약간 틀린 보안의 접근들이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기존에는 물리적인 데이터 센터, 눈에 보이는 데이터 센터가 있고 그 데이터 센터 안에 뭐 100대, 1000대 서버들이 있습니다. 그 서버들에는 네트워크 연결이 되어 있고 그 네트워크에서 어떤 외부의 침입이 있었으면 사전에 절체를 하면 됩니다. 내지는 파이어를 설치하면 됩니다. 라는 눈에 보여지는 그런 어셋들이 존재를 합니다. 근데 가상화 환경 위에서는 더 이상 그런 형태의 눈에 보여지는 형태가 아닙니다. 좀 쉽게 말씀드리면 제 차 뒤에 트렁크 안에다도 가상의 데이터 센터를 구성할 수 있어요. X 파일 서버 2대만 있으면 그 안에 약 20개, 30개의 가상 서버들을 올려놓고 갈 수 있거든요. 그 얘기는 가상 서버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가상 네트워크 환경도 구성하고 가상 환경 안에 또 다른 가상의 데이터 센터가 존재하는 거죠. 그 얘기는 현존하는 피지컬 환경에서 필요한 모든 요소들이 가상 환경에서도 똑같이 고려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현존하고 있는 보안 솔루션들은 물리적으로 보여지는 것들에 대한 보안들이 대부분이에요. 가상화를 인지하지 못한 상황. 일부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계속 개발하고 혁신을 가하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도 물리적인 환경 중심의 보안 정책, 관리 정책들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객분께서 이미 뭐 가상화 솔루션을 적용했거나 아니면 가상화 환경에서 클라우드 환경으로 전환을 검토하시는 고객분께서 항상 이슈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클라우드 환경에 대한 보안이죠. 즉 가상화를 인지한 보안, 클라우드를 인지한 보안이라는 가상세계 속에서의 보안 기능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한 솔루션으로서 이제 Vshield라는 제품을 통해서 가상 네트워크 환경에서의 보안, 클라우드 환경 내에서 보안, 위치가 틀린 그 구름 위에 존재하는 어느 특정 가상 데이터 센터에 대한 보안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그 데스타 가상화 솔루션 같은 것들을 이용하면은 어디서든지 어떤 디바이스를 통해서든지 내가 쓰는 PC 환경을 접근할 수 있다고 하면은 자율성을 제공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보안에 대한 것은 피지컬한 보안 외에는 없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이런 Vshield 같은 제품들을 통해서 그 고민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환경들에 대해서 실사용자가 마치 그 인터넷 쇼핑을 하듯이 IT를 모르시는 분이 필요하신 서비스를 카트에 담는 것과 같은 이런 셀프 서비스가 가능한 GUI와 이런 서비스 포탈을 제공해야 됩니다. 근데 그러한 서비스 포탈로서도 저희 제품으로서는 Bcloud라는 제품을 통해서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러한 형태의 IaaS 환경들을 하나의 그 다이어그램을 말씀드리면 보시는 것처럼 클라우드 환경을 가기 위한 IaaS, 인프라이즈 서비스라는 클라우드 환경을 가기 위한 첫 번째가 가상화 환경의 적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 환경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정리된 다이어그램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밑에 좀 슬라이드 잘려 있는데요. 밑에 보여지는 것들이 이제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와 같은 물리적인 환경들입니다. 이런 환경들을 가상화 기술을 통해서 리소스 풀을 구성을 하고요. 그러한 리소스 풀 안에는 뭐 컴퓨팅 파워, 뭐 CPU, 메모리, 네트워크 이런 컴퓨팅 파워들을 다 분리해서 언제든지 조금씩 마치 유틸리티 컴퓨팅을 과거에 적용했던 것처럼 필요한 단위로 실사용량 베이스로 쪼개서 할당할 수 있는 그런 가상화된 자원풀을 구성을 한 겁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가상화의 기본이고요. 두 번째가 이런 환경들을 통해서 고객분께서 원하시는 형태의 가상 데이터 센터를 구성하게 되죠. 이러한 데이터 센터는 서비스 레벨을 만들기 위한 데이터 센터입니다. 여러분이 운영하고 계신 데이터 센터도 보시면은 다양한 형태의 성능을 내고 있는 스토리지라든지 네트워크 서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환경들을 보시는 것처럼 밑에 있는 가상화 기술을 통해서 전체 풀로 만들어 보게 되면 하향 평준화가 되겠죠. 하이스피드의 스토리지와 로우 스피드의 스토리지를 묶어서 스토리지를 가상화해서 이런 가상 환경을 구성하게 되면 결국은 로우 가장 저속의 스토리지로 하향 평준화가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진정한 의미의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을 고객의 입맛에 맞게 적용하기 위해서 보시는 것처럼 이런 가상 데이터 센터의 리소스 풀도 뭐 예를 들어서 뭐 플래티늄, 뭐 골드, 실버 이런 식으로 그 서비스 등급에 따라서 내지는 성능에 따라서 보안 정책에 따라서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가상의 데이터 센터를 구성하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데이터 센터를 사전에 정의된 서비스 레벨에 따라서 뭐 보시는 것처럼 뭐 보안은 최상급 장애가 발생했을 때 그 즉시 서비스를 이어줄 수 있는 가용성에 대해서는 뭐 약 99.999% 내지는 뭐 성능은 최고의 성능 이런 형태의 가상 데이터 센터 풀을 구성하게 되면은 요 가상 데이터 센터 풀로 구성되어 있는 물리적인 요소들은 최고 사양의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와 같은 내진 보안 솔루션들이 적용이 되겠죠. 두 번째, 비교적 뭐 개발 환경이라든지 뭐 테스트 환경 같은 경우 그렇게 많은 비용을 투자하지 않고 기존에 있는 환경들을 재활용을 해서 보안은 약간 좀 떨어지더라도 뭐 성능 같은 것도 저속 정도 되는 이런 환경들로도 구성하실 수 있음으로 해서 궁극적으로 기존에 있는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을 해서 서비스 레벨에 맞게, 즉 비즈니스 환경에 맞게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주는 것을 IaaS적인 측면의 클라우드 환경을 구축하는 인프라가 되는 겁니다. 그 환경 위에서 프라이빗 클라우드가 됐던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이 됐던 고객분께서 쓰시고자 하는 그 환경에 대한 접근 제어에 대한 권한을 정의하게 되죠. 사용자 정책, 뭐 보안 정책, 관리 정책 이런 것들 정하게 될 거고요. 클라우드 환경을 쓰고자 하는 그러한 형태의 서비스를 카탈로그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이때 예를 들어서 뭐 마케팅 부서를 한 예를 든다. 마케팅 부서가 들어와서 이번에 어떤 웹 프로모션을 한다. 웹 프로모션을 한 달 동안 하기 위해서 써야 되는데 이번에 웹 프로모션이 새로 나온 제품이다 보니까 트랜잭션도 많아질 것 같고 그래서 많은 성능이 요구되는 환경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보시는 것처럼 이런 환경에서 최상의 속도를 낼 수 있고 절대 죽지 않은 거의 99.99%의 가용성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 센터의 컴퓨팅 파워를 쓰겠다고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위에 올라갈 서비스가 뭐 웹서버다. 웹서버도 사전에 미리 가상 머신으로 템플릿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선택을 해서 가져다 쓰게 되겠죠. 그런 것들을 마치 인터넷 쇼핑하듯이 카트에 담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담게 되면은 해당되는 서비스가 가상 머신으로서 런칭이 돼서 그 해당되는 서비스를 운영하시게 되고요. 그렇게 운영되는 서비스에 대해서 만약에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이다. 그러면 이런 환경을 쓰시는 사용자 내지는 그 기업에 대해서 사용한 양만큼 빌링을 하는 환경들을 제공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쓰시다가 이런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이었다. 쓰시다가 뭐 여력이 되고 이것을 좀 더 강화해 쓰겠다. 근데 인프라 쪽을 기존에 쓰시던 이런 가상 머신들을 그대로 마이그레이션해서 그 즉시 별도의 커스터마이징 작업 없이 그대로 V모션에서 마이그레이션해서 내 업무 그대로 올릴 수 있는 내 데이터 센터에서 운영할 수 있는 환경들을 제공하는 환경들이 이런 하이브리드 방식의 클라우드 환경입니다. 두 번째로 파스 플랫폼 에이저 서비스 환경입니다. 이 환경들은 저희가 현대화되어 있는 어플리케이션 개발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말씀드리고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 랭귀지를 이용을 해서 저희가 이런 그 현대화되어 있는 플랫폼에 대한 어플리케이션 개발할 수 있는 플랫폼, 프레임워크들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제품들이 이제 스프링 기반의 제품들이 있고요. 그 외에도 뭐 루비라든지 다양한 형태의 그 프로그램 랭귀지를 이용해서 그것을 제공할 수 있는 뭐 미드웨어라든지 라이브러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가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뭐 스프링이라는 것이 오픈소스였던 거죠. 그 오픈소스에 대표적으로 뭐 톰캣이라든지 아파치와 같은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근데 이런 환경들이 저희가 스프링 소스라는 데로서 저희가 그 회사를 인수하면서 저희가 좀 더 강화한 부분들은 상용 버전으로서 서포트도 가능하고 또 모니터링, 클라우드 환경을 운영할 수 있는 관리 기능까지 추가해서 보시는 거죠. 대표적으로 뭐 빅패브릭, 뭐 TC 서버라든지 이런 환경들이 있고요. 그 외에도 클라우드 환경이라든지 이런 환경에 데이터를 좀 관리할 수 있고 특히 DB하고 연계해서 쓸 수 있는 이런 그 젠파이어와 같은 제품도 있습니다. 그 클라우드 메시징을 관리할 수 있는 그 빅패브릭 레빗엠큐도 있고요. 로드 밸런서 쪽도 있고요. 그런 환경들을 이용해서 개발용 플랫폼 환경들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들을 이용한 대표적인 또 파스 형태의 플랫폼으로서 클라우드 파운드리라는 것이 있고요. 또 이제 각각의 그 실사용자 개발자들을 위한 마이크로 클라우드 파운드리가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말씀드린 것 중에서 클라우드 파운드리에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작년에 저희가 런칭을 했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 팔로알토라는 저희 VM웨어 본사 데이터 센터에 위치해 있는 클라우드 파운드리가 대표적인 개방형 파스 클라우드 환경입니다. 이러한 클라우드 파운드리 환경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보시는 환경처럼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 가 있으면은 이러한 개발용 샌드박스가 준비되어 있고요.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다양한 개발 언어들을 그 안에서 가져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 언어를 이용을 해서 필요하신 뭐 미드웨어라든지 기타 이미 저희가 상용화되어 있는 버전들을 플러그인 베이스로 해서 기업에 맞는 최신 현대화되어 있는 어플리케이션들을 개발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개발된 기업용 최신의 그 어플리케이션 환경들을
프라이빗 클라우드 환경에 적용하실 수도 있고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에 적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뭐 이런 환경 계속 그대로 유지해서 쓰실 수도 있고요. 근데 이런 환경들이 왜 개방형 클라우드 환경이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보시면 이런 환경들을 저희 데이터 센터 안에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개발된 모든 IP라든지 그런 그 관련된 바이너리라든지 이런 파일들이 그냥 이 안에 다 존재를 하고 있고 외부로 가지고 나갈 수가 없어요. 모든 분들이 다 공유할 수 있는 환경이라는 거죠. 그래서 실적으로 저희 국내에 있는 모 기업 그에서 그 개발팀에서 그 기업용 그루베어를 보시는 것처럼 이런 클라우드 파운드리 안에서 개발을 하셨습니다. 개발을 해보시고 실적으로 테스트 다 해보시고 이것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모든 분과 공유하는 환경이 되다 보니까 이것을 가지고 저희 컨설팅 팀에 문의를 해서 이러한 클라우드 파운드리 환경을 그 회사 내에 이 고객분 회사 내에 똑같이 구성을 해 주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그런 환경들을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세 번째는 엔드 유저 컴퓨팅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IaaS라는 인프라이즈 서비스 환경의 클라우드 컴퓨팅,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의 바구니죠. 바구니에 해당되는 가상 데이터 센터를 IaaS 솔루션을 구축하고 그 위에서 운영될 수 있는 다양한 기업용 어플리케이션, 클라우드 전용의 어플리케이션들을 파스 플랫폼을 이용해서 개발하게 되고요. 또 그런 환경들을 실제로 사용자가 접근할 수 있는 엔드 유저 컴퓨팅 환경 부분에 있어서는 보시는 것처럼 이런 데스크탑 가상화 솔루션이라든지 이런 그 데스크탑뿐만 아니라 다양한 디바이스에서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접근 제어할 수 있고 그런 데스크탑을 통해서 내지는 서버를 통해서 생산된 다양한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이런 관리를 하나의 서비스 브로커인 호라이즌 그 매니저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업용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앱스토어 역할을 제공할 수 있는 스낵과 같은 이런 어플리케이션 표준화할 수 있는 그런 기술도 같이 제공해 드리고요. 사스 기반의 그 이메일 기반의 사스 솔루션 협업 플랫폼으로서 이 친구라도 하나의 솔루션으로서 고객분께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솔루션들을 통해서 클라우드 환경을 고객분께 제공하고자 하는 그 궁극적 클라우드 환경은 그런 포스트 PC 환경에 최적화된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기존에 있는 환경들을 전체적으로 분리해서 보면 다양한 형태의 환경들이 있죠. PC 환경도 존재를 하고 있고 또 클라우드 환경도 존재하고 있고 데이터 센터 환경도 존재를 하고 있죠. 이런 환경도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엔드 유저 컴퓨팅 환경의 접근 환경으로 보면 크게 세 단계로 좀 더 단순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기존에 이런 데이터 센터 내지는 그런 PC 환경에 존재하고 있는 구성 요소들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단순화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가상 머신으로 전환할 수 있는 PC 환경, 내지는 서버와 같은 이 물리적인 환경들을 가상화 환경으로 전환하는 첫 번째가 있고요. 두 번째가 그 위에 올라갈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기존에는 PC, 노트북, 뭐 아이패드, 갤럭시 탭과 같은 디바이스 안에 종속되어 있는 어플리케이션들을 클라우드 환경에서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도록 어플리케이션을 외부로 뜯어내는 겁니다. 그런 환경들은 그것을 어플리케이션을 카탈로그화해서 웹 기반에서 언제든지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로 전환하는 두 번째가 있고요. 이러한 그 데스크탑 내지는 다양한 디바이스 위에서 운영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좀 카탈로그화되어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생산된 또 데이터를 관리하는 그런 기능들까지도 저희가 크게 세 가지로 데스크탑 환경 내지는 기존 컴퓨팅 환경을 얘기한다면 이런 환경들을 각각의 오브젝트 목적별로 이렇게 분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분리된 환경들을 어느 위치든 위치에 상관없이 사용자에 상관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제공하면서 단지 기업에 대한 정책, 접근 제어 정책만 관리하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런 서비스 브로커가 그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전체적 기존의 어떤 디바이스 중심의 환경을 사용자 중심 환경으로 전환함으로 인해서 애니 디바이스 환경에서 클라우드 환경을 접근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저희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인프라이즈 서비스, 플랫폼 에즈 서비스, 그런데 그 소프트 에즈 서비스를 다 묶어주는 엔드 유저 컴퓨팅 환경. 이런 것들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고객분께 제공하고자 하는 클라우드의 투비 모델은 가상의 작업 공간, 클라우드의 작업 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겁니다. 요즘 이제 정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스마트 워크가 사실 고객분께서 가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표가 될 수도 있어요. 그거 왜 하느냐? 스마트 워크, 클라우드 워크스페이스 작업 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게 주목적인 거죠. 그런 환경을 보시는 것처럼 디바이스에 국한되어 있는 그런 형태의 어플리케이션이 아니라 어떤 디바이스에서 접근하든 간에 동일한 작업 환경을 제공해서 비즈니스 업무에 충실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을 도입하는 가장 큰 이유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런 형태의 작업 공간을 제공해 드립니다. 어떤 디바이스에서도 어디서 접근하시든 간에 모든 기업용 어플리케이션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아이콘화되어 있고요. 이 디바이스 안에 이 디바이스가 뭐 PC다, 노트북이다, 맥이다, 뭐 기타 어떠한 형태의 디바이스에 대한 국한성 없이 어떤 디바이스에서 동일한 대작업 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 저희 VMware 제공하고 있는 이제 클라우드 솔루션들이고요. 그럼 이러한 솔루션들을 적용하기 위해서 현재 아까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현재 고객분께 어느 스테이터스까지 현재 어느 상황까지 와 있는지가 진단이 돼야지 이 솔루션을 어떻게 접목해서 가장 빠른 시간 안에 가장 효과적으로 갈 수 있는지를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런 부분들은 저희 컨설팅을 통해서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저희가 지난 한 5년 동안 클라우드라는 얘기가 나온 지 한 약 5년 정도 됐는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실구축 사례가 나오기 시작한 건 최근 한 3년입니다. 그 전까지는 이제 뭐 가상화 기술을 이용해서 유틸리티 컴퓨팅 환경을 한다든지 뭐 이런 형태의 솔루션들로 많이 적용이 되어 있었었고요. 근데 그런 환경들을 저 실 고객 사례를 통해서 이미 전 세계 약 30만 정도의 기업 고객들이 가상화 기술을 쓰시고 있고 가상화 기술을 한 단계 더 전환되어 있는 클라우드 환경을 전환해 왔는데 그런 환경들에 대한 일정한 패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한 일정한 패턴들이 보시는 것처럼 이런 4단계적인 접근 방식에 의해서 클라우드에 도달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그걸 하나의 레퍼런스로 해서 새롭게 고민하시는 고객분들한테도 저희 컨설팅을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밑에 보시는 것처럼 어떤 솔루션이든지 신규 솔루션을 도입할 때는 이런 크게 봤을 때는 크게 이 4단계의 접근 전략들로 다 접근하십니다. 새로운 솔루션이 오면 그 솔루션에 대해서 처음에는 테스트 환경에 한번 적어내 보시고 그것을 하나의 비즈니스 라인에 적용해 보시고 그 과정에서 미션 크리티컬 업무에 적용해 보시고요. 그래서 그것이 실질적으로 잘 되면 이건 앞으로 우리 기업이 가야 되는 거다. 그래서 기업의 표준화로 가는 것이 일반적인 모든 솔루션들을 접근하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솔루션들을 저희 기존의 고객들을 통해서 접근할 때는 첫 번째로 보시는 것처럼 가상화를 먼저 제안을 드리고요. 이 가상화 환경을 통해서 전체적인 인프라를 밑에 보시는 것처럼 신규 솔루션을 도입하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해 갑니다. 개발 환경, 그리고 이제 하나의 비즈니스 라인 전체,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아주 미션 크리티컬 업무, 티어 1 어플리케이션들을 적용하고 표준화를 가상화로 적용을 하고요. 두 번째로 이런 과정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많이 얘기되고 있는 것들이 이제 이런 미션 크리티컬 업무에 대한 환경도 많은 챌린지를 하고 이제 받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이런 부분도 역시도 이미 포춘지가 선정한 100대 기업, 1000대 기업, 이미 86% 이상이 아주 미션 크리티컬 업무들을 다 이런 가상화 인프라 위에서 잘 쓰고 계시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미 구축 사례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2단계로 이런 환경들을 시적으로 보시는 것처럼 개발 환경에서 어떤 그 하나의 비즈니스 라인을 다 적용하려면은 미션 크리티컬 업무 정도처럼 이런 가용성을 보장할 수 있는 환경들을 제공해 드려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뭐 디아와 같은 이런 환경도 한 예가 될 수 있고요. 이런 환경들을 좀 더 적용, 가상 환경을 적용해서 한 단계 더 진화되어 있는 가상 환경을 전환하고요. 세 번째로 이런 환경들을 통해서 기존에 있는 가상화되어 있는 머신들이 기존에 서버였다면은 PC 환경으로 한 단계 더 확대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전체에 있는 IT 인프라를 구성하고 있는 것이 현재는 뭐 서버뿐만이 아니라 서버, PC, 뭐 인스, 메인 다양한 형태의 플랫폼들이 있잖아요. 그런 플랫폼들을 자연스럽게 가상화 인프라 다 건너탄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환경들을 가상화 인프라 위에서 전체적인 인프라를 탄력성 있게 관리할 수 있는 관리 기능과 자동화 기능이 같이 연계되었을 때 그 다음으로 클라우드 환경을 쉽게 적용을 할 수 있다는 거고요. 이런 환경들이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실제 저희 고객사들이 이러한 형태의 접근 단계적으로 계속 확산해서 클라우드 환경에 도달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환경들을 얘기해 드리는 것과 똑같이 같은 화에서도 똑같은 클라우드의 접근 전략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보시는 것처럼 가상화 인프라 구성하고 인프라에 대한 리소스 관리 그런 환경에서 클라우드 환경 가기 위해서 서비스를 관리할 수 있는 모델링 그 모델링에 대한 접근 이 서비스를 접근할 수 있는 엔드 컴퓨팅 환경인 뭐 데스크탑에 있던 뭐 각종 디바이스의 접근 전략, 제어 관리 전략 그리고 그러한 서비스에 대한 포털 사이트 구축 이런 형태를 통해서 클라우드 환경들을 구축하고 계시는 것이 가트너가 제공하는 모델이기도 하고요. 이런 환경들하고 물려서 이것이 프라이빗 클라우드 환경이 됐던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이 됐던 동일한 접근 방식으로 구축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런 환경을 구축하다 보면은 고객분께서 또 다른 질문들을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엔드 유저 컴퓨팅 환경을 좀 더 쉽게, 즉 사용자가 쓸 수 있는 환경으로 클라우드 환경이 전환이 됐으면 기존의 IT 부서에서 관리하는 부분은 어디고 실사용자가 관리해야 되는 부분은 어디냐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그런 부분도 보시는 것처럼 기존에 있는 IT 환경하고 거의 비슷한 흐름을 가고 있어요. 단지 차이점은 보시는 것처럼 이런 뭐 가트너가 얘기하는 저희 VMware가 말씀드리는 이런 전개적 접근 방식이 있어서 보시는 것처럼 인프라적인 측면 기존하고 똑같이 관리하는 것은 똑같이 IT 부서에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단지 실사용자는 IT를 모르시는 분들이니까 이렇게 이미 만들어져 있는 인프라 쪽에서 만들어진 IT 부서에서 만들어지는 서비스들을 카탈로그화해서 필요하실 때 쓰실 수 있는 환경들을 이런 프라이빗,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을 통해서 제공해 드리고요. 이러한 그 단계적 접근 방식에 의해서 저희가 스코어 카드를 저희 컨설팅해 드립니다. 보시는 것처럼 크게 이제 5가지 데이터 센터에 대한 진단 결과를 스코어 카드로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이것이 이제 프라이빗 클라우드 환경으로 전환이 됐을 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전 세계에 존재하고 있는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과 자연스럽게 연계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으로 전환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환경들에서 인프라적인 측면에서 가상화를 적용하고 가상화에 대해서 미션 크리티컬한 업무, 자동화된 업무들을 적용해서 좀 더 가상화를 진보적으로 적용해서 그 환경이 전체적인 가상 데이터 센터를 구성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요. 그 환경 위에 관리, 자동화, 셀프 서비스 포털 환경들을 뭐 개발 환경이라든지 프로덕션 환경으로 점진적으로 확산해서 프라이빗 클라우드 환경을 구성하게 됩니다. 그럼 그 환경 위에 기존의 컴퓨팅 환경에 대한 그 구매, 획득, 관리, 운영과 같은 ITS의 정책을 그대로 클라우드 환경에 같이 태울 수 있는 전체적인 체계로 전환하는 그 단계까지 됐을 때 좀 더 프라이빗 클라우드에 성숙된 환경이 클라우드 환경들을 구축할 수 있고요. 이런 환경들에 대한 스코어 카드가 보시는 것처럼 이런 형태의 스코어 카드로 저희가 제공해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컨설팅을 통해서 데이터 센터를 진단을 하고요. 진단해서 크게 6가지의 그 평가 기준을 통해서 저희가 어세스먼트를 통해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건 한 그 고객사의 컨설팅한 결과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그런 클라우드 환경 이 고객사분께서 원하시는 클라우드 환경은 보시는 것처럼 4단계 프라이빗 클라우드 환경까지 준비되어 있는 데까지 가시길 원하셨고요. 저희가 이런 어세스먼트를 한 결과 보시는 것처럼 이런 초록색으로 나타나는 부분들이 각각의 저희 평가 기준에서 어세스먼트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리고 주황색 부분은 결국 이런 빨간색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서 고객분께서 좀 더 개선해야 되고 추가적으로 투자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한 컨설팅을 해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 하얀색 부분은 향후에 이 환경을 좀 더 머추어한 환경으로 전환하신다면 이런 향후에 어떤 단계를 밟아서 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 컨설팅을 통해서 보시는 것처럼 이런 워크플로우를 통해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말씀드린 부분이 저희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을 가기 위해서 고객사분한테 어떠한 형태의 컨설팅 과정을 통해서 클라우드 환경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한 장으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이 크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으로 가는 것이 이제 클라우드 환경을 도입하는 가장 큰 취지 중에 하나라는 거고 그 혜택을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혜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런 환경들을 적용하기 위해서 사실 한국 같은 환경에서는 아직 제약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시는 것처럼 클라우드 환경을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을 하나 구축을 하고 모든 기업들이 그런 탄력적인 인프라로서 컴퓨팅 환경을 쓰시게 된다면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 기관의 규제 내지는 각각의 기관에 대한 보안 관리 정책 때문에 사실 이론적으로 불가능한 환경이에요. 예를 들어서 금융 환경을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 전환한다. 그럼 그것을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를 받는다. 고객이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를 그럼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에 놓고 수집게 하는 정부 기관에서는 절대 허락되지 않는 규범이죠. 결국 이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X 클라우드를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X 클라우드, 그러니까 가버먼트 G 클라우드, 아니면 뭐 파이낸스 쪽에 있는 F 클라우드. 사실 근데 F 클라우드를 한다고 하더라도 F 클라우드에 소속될 수 있는 모든 지주사들의 하나의 클라우드 환경을 절대 쓰지 않습니다. 가장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은 결국은 각 계열사, 지주사별로 작은 X 클라우드를 구축하는 방법이 현재의 규범을 벗어나지 않으면서 가장 효과적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 두 번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대부분 고객사분께서 운영하고 계신 플랫폼들이 X86 기반의 플랫폼들이 아니에요. 전 세계의 대부분, 한국을 제외한, 한국하고 홍콩과 중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가 거의 X86이 메인 플랫폼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한국은 유닉스와 메인프레임이 시적인 메인 핵심 플랫폼으로 자리 잡고 있다 보니까 이런 유닉스 플랫폼에 대한 고려 방안이 검토되지 않는 상태에서 클라우드로 간다는 것은 약간 전륜발이 형태의 클라우드. 그래서 궁극적으로 고객분께서 원하시는 클라우드 환경의 혜택을 100%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것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점진적으로 확산해 가는 방법.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현재 이미 유닉스 플랫폼 기반의 가상화 기술도 있고요. X86 기반의 가상화 기술도 있습니다. 물론 X86 기반의 가상화 기술이 좀 더 성숙된 환경에 클라우드 환경에 최적화되어 있는 환경이긴 하지만 유닉스도 유닉스 나름대로의 그런 가상화 기술을 갖고 있죠. 이런 환경들을 유닉스는 유닉스끼리 묶어줄 수 있는 클라우드 환경을 준비하실 수 있고요. 역시 X86을 X86끼리도 다양하게 묶어줄 수 있는 그런 각각의 사일로 방식의 클라우드 환경 구축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것은 한시적인 1단계에 해당이 되고요. 2단계 좀 더 확산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U2L, 유닉스를 결국 X86로 내려서 좀 더 이런 X86의 시장을 좀 더 포팅할 수 있는 환경을 전환하는 것이 점진적으로 한국형 클라우드 환경에 갖는 최적화된 클라우드 모델이 갈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함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각각 기업별 보안, 운영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면서 각각의 계열사는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IT 재산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필요하실 때 탄력적으로 쓸 수 있는 일종의 캐시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형태의 클라우드 환경이 현재 한국에 최적화되어 있는 클라우드 환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가 오늘 발표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